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사기 의혹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우디, 스코다 등 폴크스바겐 그룹 내 다른 브랜드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 전반에 연비 과장 의혹이 일고 있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정말 폴크스바겐 사태가 일파만파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배기가스를 사기 조작했다라는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연비 문제까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금씩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폴크스바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내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총 2건인데요. 아우디 승용차 그리고 또 폴크스바겐 SUV 이렇게 두 차종, 디젤 차종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졌느냐? 이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보고 뭔가 많은 것을 느낀 겁니다. 내가 차를 살 때에는 이 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연비가 좋다 그랬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더라.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주체 역시 폴크스바겐 본사와 한국에 있는 아우디 폴크스바겐 그리고 이 차를 판매한 딜러사 이 세 곳에 대해서도 각각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국내에서도 이 발빠르게 이렇게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바 바로 이 차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해달라. 그러니까 다시 환불을 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차를 만약에 내가 일시불로 구매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걸 예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금 이자에 해당되는 5% 이자까지 배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감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단체들 역시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주시를 많이 하고 있죠. 클린 디젤이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반발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폴크스바겐 그룹 내 다른 브랜드까지 이 사태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흔히 말해서 이 폴크스바겐뿐만 아니라 아우디 역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뉴스가 나왔죠. 아우디에 있는 210만 대 차량, 디젤 차량에 대해서 이 문제의 소프트웨어가 장착됐다.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우디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독일 언론을 통해 전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혹이 있는 차들이 분명한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의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라고 있는데요. 이 스코다 역시도 관련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크스바겐, 아우디 그리고 이 스코다까지 많은 차들이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한 보고서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폴크스바겐 그룹 내에서 1,100만여 대 차량에서 이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좀 소비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영화광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분노의 질주라고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폴 워커라는 주연 배우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이 바로 자동차 사고였는데요. 포르쉐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이 딸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상대로 했느냐? 바로 폴크스바겐 그룹에 대해서. 이 포르쉐 브랜드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유인즉 폴 워커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연료통이 폭발을 해서 사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 1차 사고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2차로 폭발이 있으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이 결함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다시 이 폴크스바겐 그룹은 한 번에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폴크스바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우리가 아는 이 자동차 브랜드 12종이 되는데요. 이 12종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이 기업이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룹이 존립 위기에 놓였다. 정말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 없을 텐데 네. 여기 이제 그 배출가스 조작 의혹도 조작 의혹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좀 그 화가 날 만한 연비 과장 의혹까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연합뉴스 TV에서도 몇 차례 공개를 해드렸고 보도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내 차종뿐만 아니라 이 연비 조작 의혹이 있는 그런 차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차들이 포함이 됐을까 하는 많은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그 독일 쪽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명차로 꼽히는 벤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차종 일부 차종에 대해서 연비가 무려 50% 이상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벤츠뿐만 아니라 BMW라든지 푸조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요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그렇죠. 연비가 상당히 좋은 차들도 있고요. 푸조 같은 경우도 연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연비 오차가 한 40% 가까이 나는 그런 자동차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를 믿고 차를 구매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 배출가스 인증 그리고 또 연비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그리고 또 여러 소비자 단체들의 검증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배출가스뿐 아니라 연비 논란까지 정말 자동차 업계가 경량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이번 그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그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그 소비자들이 우리 한국 소비자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이외에 또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책임이라면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당국이 좀 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많은 부서가 또 엮여 있습니다. 뭐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등에서 이 많은 부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것인가 살펴봐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불법 조작된 연비가 아니고 그 배출가스와 관련된 이 조작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됐는지 이 여부를 가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 이게 또 규정 위반이 되는데 이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판매 정지라든지 그리고 리콜 여러 가지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보다 앞서서 이 문제 차종들이 국내에서 판매됐는지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오는 차종들에 대해서 이 문제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점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도 그렇고 뭐 소비자들도 이게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고생을 거듭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국내 자동차 산업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악재가 나에게는 호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차들 안 그래도 수입차들한테 많이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 차들은 전반적으로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사이익 기대감 분명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장담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된 바, 의혹이 제기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아우디나 폭스바겐 뭐 이 정도 차종이라고 국내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뭐 벤츠 최근에 뭐 결함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파손을 일으킨 벤츠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이 차종 외에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입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미국 최근 들어서 마케팅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수입차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수입차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들이 일부 독일 차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이 차를 포기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국내 차종으로 다시 이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디젤차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뭐 이런 친환경 차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될 것이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뭐 이번 기회가 정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뭐 만도라든지 뭐 몇몇 기업들은
폭스바겐 그룹과 제휴를 해서 사업을 벌이는 곳들도 분명 있습니다. 네, 부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동 개발해서 장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출구를 찾으려고 이렇게 폭스바겐과 손을 잡은 건데 이 부분에서 삐거덕거리게 된다면은 기업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 수정이라든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명 우리에게도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셨군요. 자,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